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시장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일은 동시효과쯤에 큰 변동성이 있고 실제로 그 시점에 많은 종목들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3일 연속으로 또 빠지면서 오늘은 68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장중 내내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면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효과에 큰 물량이 나오면서 종가상으로 49,9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는 그렇게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좋지 못했었고 또 굉장히 시장 흐름이 혼탁하죠. 몇몇 바이오주는 또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다면 또 반대로 크게 급락한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특정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기관은 4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찍혔었고 동시효과에 1,0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또 1% 가까이 빠졌었죠. 결국 이것도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자, 며칠째 수급이 계속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나홀로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하고 기관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동시효과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고 종가상으로 5만원이 깨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5만원을 크게 깬 것은 아니니까 오늘 옵션 만기일이 끝난 만큼 내일 5만원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던 포스코홀딩스. 이 종목은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또 네이버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알테오젠, 한국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네이버, 알테오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0.2%로 마무리되었고 또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까지 미국 시장은 어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는 다시 한번 2% 급락이 있었고 4일 연속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 오늘은 SK하이닉스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는 조금은 빠지고 있죠. 어쨌든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가인 만큼 전날에 미국 시장의 약세 흐름이 조금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또 중국 증시를 보면 중국 증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것은 현재 촬영 시점이 2시쯤 되었죠. 국내 시장은 그동안 많이 빠져서인지 오늘은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고요. 다만 개별 종목들, 반도체 내선 SK하이닉스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많은 2차전지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오늘은 큰 폭의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저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트럼프 관련주들 그쪽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조선주들, 조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오션은 지금 11%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어제는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슈가 살아있다면 다시 또 오늘처럼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나왔는데 어제는 한 차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이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동안에 줄기차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펼쳤었고 그게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됨에 따라서 한국과 조선업을 정말로 협력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조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선업은 비중만 본다면 중국이 사실 넘버원이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의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은 할 수는 없겠죠.
그럼 두 번째가 한국이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일본까지. 이렇게 두 나라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던 만큼 어제 급락을 모두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물론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재료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었고 또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였었죠. 그래서 충분히 어느 시점에서는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과 업종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조선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도 테마주로서는 트럼프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조선주, 이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면 3일 동안 코스피가 많이 빠져서인지 오늘은 그래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 환율에 구두 개입을 했고 그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조금은 조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은 안정을 찾는다면 국내 시장도 큰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을 다질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내 시장의 하방을 조금은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일단 10월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6%가 증가했고 7개월 만에 상승률이 조금은 반등했다고 해요. 하지만 3% 아래서는 우리가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큰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아래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장 종료 시간까지는 조금은 남아있지만 현재 하이닉스는 5%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빠져서인지 오늘은 5만원 초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이닉스와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5만원이란 지지선,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 피겨 가격이 될 수가 있고 그동안 6만원, 7만원, 8만원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만원이라는 것은 그 위에서부터는 호가당 100원씩 올라간다면 5만원 아래에서는 한 호가당 50원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격대보다 보다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상의 차트로 봤을 때는 지난 2022년 저점, 그 저점과 쌍바닥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별다른 호재성 내용은 없다고 해도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 가능성도 우리가 확인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만큼은 하이닉스보다는 나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굳이 한 가지 재료를 꼽아본다면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천안에 패키징 공장을 증설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패키지 설비를 증설한다는 것은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기술이 꼭 접목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5만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내년 시장을 위한 기대감이 조금은 실렸었고 그로 인해 미약하지만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5만원이 무조건 지켜진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가격대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호재성 내용이 없다고 해도 그 악재,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면 그것만으로 주가는 바닥을 다질 수가 있고 또 충분히 그 시간을 거친다면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금 나왔던 악재와 바라보는 시각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과연 더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흐름들이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본다면 지금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것이 24년 기준으로 21%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까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D램보다 HBM 가격이 무려 5배 가까이 비싸다고 하죠. 그래서 HBM 생산 시설을 늘린다는 것도 약간의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반도체는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크아웃 논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너무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는 전력 설비 ETF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두 개를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저는 이 두 종목이 대장주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확보 경쟁이라든지 또 트럼프가 추진하는 공약, 대표적으로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이 있죠. 그 수혜를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지금 관련주를 보면 이틀 동안의 조정을 마치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은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만큼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렇다고 무작정 우리가 홀딩하자, 그런 것들은 또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전략들은 필히 꼭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21선이 깨진다면 그때는 비중을 덜어내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매물대를 보면서 한 이쯤 되겠죠? 자, 이쯤에서 두 차례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던 만큼 이 지지라인이 깨지면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겠다, 이런 전략도 취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그냥 매수하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매수를 했다면 매도 시점이라든지 또는 비중 조절, 이런 전략들은 세워 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미 재료는 소멸했는데 과거에 좋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종목을 홀딩할 수가 있고 또 계좌를 방치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장중에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시원하게 반등도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그 시점이 저점이 되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조금만 더 시장을 인내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들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